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일 진행은 이제 간단한 마감 시황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매매 같이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200 선물 코스닥 관련해서 일중 수급 차트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이제 코스닥에 대해서 이제 6월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 현 선물 수급 차트, 그리고 이제 연초부터 해서 현물 수급 차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트는 조금 밸류에이션 지표들 먼저 보고 나서 이제 코스피, 코스닥, S&P, 나스닥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이제 FOMC 7월 의사록 발표됐던 거 내용 한번 리포트 간단하게 보면서 살펴보고, 여러 가지 또 좀 다른 이슈이셨던 거 조금 리포트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 차트 먼저 봐야 되겠죠? 밸류에이션 차트 일단 코스피랑 이제 코스닥, S&P에 대해서 이제 일드갭이라는 이제 밸류에이션 차트로 코스피, S&P 그리고 코스닥 밸류에이션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제 신용장고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도 증감 추이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S&P, 나스닥, 코스피, 코스닥을 이제 M2 통화량 지표인 M2로 나눈 지표를 통해서 통화량 대비해서 증시가 좀 고평가됐는지 저평가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YSM 제조업이나 수출액 같은 지표들은 이제 월마다 나오는 지표여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이제 월 한국 수출액으로 이제 밸류에이션한 지표랑 이제 글로벌 GDP를 통해서 이제 코스피랑 S&P 밸류에이션 한 거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코스닥, S&P, 나스닥 차트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V 코스피 살펴보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니케이, 유로스톡스 항생, 그리고 상해 종합, 대만 가권까지 좀 글로벌 지수들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달러 인덱스, 달러 원, WTI, 금, 그리고 이제 국고채 10년, 미국채 10년 금리 추이들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이제 키스코 홀딩스나 이제 현대해상이나 KT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세 종목 다 사실 오늘 좀 다 많이 하락은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보유하고 있진 않지만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이제 효성화학이나 CJ제일제당이나 이제 DLENC나 이제 LG전자, 그리고 이제 GS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 하는 종목, 이제 목요일 날 하는 종목이 LG화학, 포스코, 한국금융지주, 이제 테슬라까지 상대가치 평가랑 이제 절대가치 평가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마감 시황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오늘 증시가 하락폭이 컸었습니다. 코스피 한 2% 정도 하락을 했고요. 1.9%, 코스피 200 2%, 코스닥은 특히나 많이 이제 2.9% 정도 이제 하락이 있었습니다. 이 검은 색깔 선이 이제 코스피 200 차트고요. 빨간 색깔하고 파란 색깔 영역이 프로그램 순매도 매수 구간, 순매도 구간인데, 오늘은 계속해서 프로그램 순매도가 많았었고요. 프로그램 순매도의 이제 주체는 외국인이었습니다. 한 2,600억 정도 매도를 했고, 기관은 한 1,400억 정도 프로그램 순매수가 있었고요. 일종 수급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는 계속해서 개인이 한 8천억 정도 매수를 하였고, 외국인 2,700억 매도, 기관 3,300억 매도를 하였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외국인이 계속 매도를 하다가 막판에 조금 돌리면서 마이너스 한 800억 정도로 마감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관은 역으로 이제 계속 사다가 막판에 매도를 하면서 마이너스 한 700억 정도 매도를 한 상황입니다. 개인 한 1000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따라서 선물만 봐서는 내일 조금 좋을 수도 있겠다라고도 이제 사실 외국인 수급만 봐서는 조금 생각이 들긴 하고, 코스닥으로 봤을 때는 개인이 한 2,60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외국인 기관, 외국인 한 1,500억 정도, 기관 한 1,0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좀 누적 수급 같은 경우를 봤을 때는 6월 이제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는 개인들 계속 지금 현물 19조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주가가 이제 떨어지는 동안 더욱더 가파르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이제 역으로 현물을 이제 급격하게 매도를 하고 있고요. 선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외국인이 이제 누적적으로 그때부터 계속 매도를 하면서
뭐 거의 한 3조 가량, 한 2.7조 가량 매도를 하고 개인하고 기관이 좀 매수를 한 상황입니다. 연초이로 봤을 때 개인이 지금 70조 매우 대규모로 매수를 했기 때문에 뭐 저는 수급상은 상당히 좋지 않다라고는 판단이 되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특별하게 추이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추세는 거의 똑같고요. 뭐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외국인이 아직까지 순매도로 돌아서진 않았다. 뭐 그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현물도 이제 여기는 외국인은 뭐 소폭이나마 매수 상태지만 이제 여기는 이제 기관이 조금 더 매도 폭이 거세다. 뭐 조금 약간 주체가 다른 거에 차이가 있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FOMC 이제 의사록 7월 의사록이 나오면서 조금 미국 증시가 좀 빠지고 그 영향으로 이제 오늘 우리나라 아시아 증시도 우리나라 포함해서 좀 하락을 했었는데 뭐 사실 뭐 충분히 나올 법한 수준이었는데 뭐 시장이 정말 이제 준비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부분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를 당연히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 올해 연말 정도나 뭐 이제 한 10월 정도 하는 걸 좀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고요. 뭐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반응이 저는 안 됐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뭐 사실 저는 지금도 반영은 안 돼 있다라고는 봅니다. 왜냐면 정말 진정하게 테이퍼링에 대한 반영이 지금 이미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려면은 이제 뭐냐면 반영됐다고 막 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반영돼 있는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실 그냥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만 나오는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반영이 돼 있으려면 사실 실질금리가 0%까지는 가야 되거든요, 거의. 지금 이미 뭐 조금 소폭 반등했지만 마이너스 1.2에서 마이너스 1%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뭐 아직 가야 할 길이 상당히 멉니다. 이제 테이퍼링 하면 이제 원래 거의 제로 정도까지는 가야 되는데 아직 반영이 만약에 뭐 선반영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미 실질금리가 0으로 향해 있어야 반영이 된 거겠죠. 근데 저는 일단 뭐 아직까지 갈 길은 좀 멀었다라고는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제 뭐 다만 뭐 조금 복잡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지금 이제 리버스 래퍼가 상당히 많긴 하거든요. 리버스 랩, 그러니까 뭐 복잡하니까 뭐 꼭 이해를 이건 안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게 테이퍼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리버스 래퍼로 흡수된 자금이 다시 이제 시중으로 어차피 좀 나가는 거여서 뭐 사실 테이퍼링의 영향이 이 리버스 레포가 다 감소하기 전까지는 크게는 없을 수는 있긴 합니다. 근데 어차피 금융시장이 이제 선반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게 감소하기 전에도 실질금리 올라가는 거를 좀 대비를 해야 되고요. 뭐 과거랑은 다르게 이제 이 리버스 레포가 조금 많아서 실질금리가 조금 되돌아가는 게 과거 대비해서는 조금 느릴 수도 있다. 뭐 요 정도인 것 같은데 결국은 올라간다가 뭐 사실 제가 생각하는 거고 올라가야 사실 테이퍼링이 반영돼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따라서 의사록에서는 일단 뭐 테이퍼링 시작 시점 자체도 올해 한 연말 정도로 좀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테이퍼링 속도 같은 경우에도 한 1년 정도 원래 뭐 예상한 사람들도 많았지만 9개월 이하일 지금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나옵니다. 뭐 실제로 내년 한 3분기 정도 늦어도 이제 좀 마무리가 되어야 되지 않냐라고 지금 안쪽에서 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고요. 테이퍼링 구성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논의가 있지만은 뭐 실제로 MBS를 조금 더 많이 테이퍼링을 해야 된다라고도 좀 주장이 돼 있는데 뭐 이 부분은 조금 약간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냥 균등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조금 MBS 쪽을 더 많이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저는 뭐 균등하게 하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뭐 이 부분은 사실 그렇게 뭐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는 판단이 되고요. 테이퍼링 이후 이제 기준금리 인상은 뭐 빠르면 이제 22년 말, 뭐 늦어도 23년 정도를 뭐 대부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미 계속 한다 사실 뭐 하는 게 당연한 상황이었었는데 뭐 조금 반영이 사실 안 되었던 걸 나타내고 있고 뭐 실제로 아직까지도 실질금리를 봐서는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주의를 해야 될 이슈다라고는 전 테이퍼링은 생각을 하고요. 뭐 의사록 부분은 뭐 나왔기 때문에 이쪽은 생략하고 뭐 그래도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이제 연은 총재 같은 경우 이제 내년 1Q까지 1분기까지 테이퍼링 완료해야 된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 급등하는 걸 보기 전에 뭐 조금 불을 미리 꺼야 되지 않겠냐 뭐 이게 사실 주 논리고요. 뭐 나머지 부는 뭐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이제 뭐 특히나 이제 지금 가계부채 관련해서 이제 규제 가능성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 뭐 실제로 이제
그 신용대출에 대해서 이제 자기 연봉에 대해서 딱 1배 정도, 원래 한 2배까지도 됐었는데 뭐 조금 규제가 있을 거다라는 지금 상황인데, 뭐 사실 저 같은 경우에 하면은 빨리 했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유휴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가계대출이 워낙 많이 증가된 상황에서 지금 이미 이제 와서 한다고 하는 거는 결국 어떻게 보면은 이 신용잔고들 나중에 이제 다 꺾인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부동산이나 결국 비트코인이나 뭐 그런 공모주나 주식시장으로도 흘러갔던 자금이 갑자기 이제 꺾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는 제가 봤을 때 더 안 좋은 영향이 미칠 것 같은데, 조금 너무 늦은 게 아닌가라는 뭐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근데 일단 뭐 이미 한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결국 이것도 증시에 더 안 좋게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고는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 지표부터 뭐 차트 살펴보기 전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냥 먼저 신용잔고부터 일단 뭐 살펴보고, 오히려 이제 일드갭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잔고부터 일단 먼저 보시면은 이제 사실 이미 넘어버렸네요. 이제 이게 넘어서 이제 조금 고쳐야 될 것 같은데, 코스피 코스닥 합산 신용잔고 같은 경우 이제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5조 6천억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고요. 14조가 살짝 넘었기 때문에 이제 차트를 넘어버린 것 같네요. 조금 이제 높여야 될 것 같고, 뭐 압도적인 사상 최고치 수준이고요. 코스피 신용잔고는 신용잔고를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도 뭐 사상 최고치 수준입니다. 뭐 그래서 사실 이 높았다가 빠질 때가 이제 사실 진짜 완벽한 이제 위험 신호고, 지금처럼 높을 때도 사실 뭐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사실 충분히 조심을 해야 될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신용잔고 이제 증감 속도 같은 경우 이제 떨어질 때가 항상 리스크 요인이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 이제 결국 더 이상 돈을 땡길 데가 없다란 말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도 증감 속도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트만 보여드리고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코스닥도는 사실 모양새는 뭐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드갭으로 조금 밸류에이션 한번 살펴보면은, 코스피 이제 파란 색깔이 이제 코스피고요. 빨간 색깔이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국고채 이제 10년 금리로 차감한 수치입니다. 이제 높을 때 저평가, 낮을 때 고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증시도 좀 빠지고 뭐 금리도 이제 이때보단 좀 빠지면서 조금 밸류에이션 부담이 해소가 소폭은 되고 있지만, 결국 과거 대비해서는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조금 더 이제 긴 시계열로 보더라도 뭐 향후에 조금 더 금리가 올라가는 걸 감안한다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다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코스닥도 2018년 고점 쳤을 때 부근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지금 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S&P랑 코스피랑 뭐 같이 이제 돼 있는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랑 색깔이 S&P고요. 이제 빨간 색깔이 코스피인데, 뭐 원래 이제 같은 좀 흐름을 보여오다가 이제 미중 무역 분쟁 하던 그 시절부터 조금 밸류에이션 부담들이 이제 좀 달라지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패권 1위 국가가 항상 좀 고평가 밸류에이션을 받기 때문에 이제 무역 분쟁이든 뭐 분쟁 시기에는 미국이 계속해서 일단 고평가를 받고 있긴 하고요. 결국 근데 나중에 무너질 때는 또 미국도 크게 무너지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패권 전쟁이 이제 끝나면 역으로 이제 그때는 더 크게 무너지리라고 판단이 되고요. 뭐 사실 두 나라 다 충분히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코스피를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기대 수익률에서 국고채 10년 금리를 차감한 게 아니라 이제 나눈 수치고요. 뭐 조금 더 이제 금리에 민감한 모델입니다. 이제 보통 페드 모델이라고 하고요. 뭐 현재 좀 많이 이제 빠졌다가 금리가 또 조금 약간 빠지면서 올라가고 있기는 한데, 증시도 조금 빠지면서 뭐 저는 이 정도 레벨이면 이제 사실 조심을 해야 될 레벨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이 이제 올라갈 때도 오버슈팅이고 내려갈 때도 오버슈팅이거든요. 뭐 그래서 사실 내려갈 땐 충분히 더 싼 구간까지 쭉쭉쭉쭉 내려가기 때문에 좀 중기적으로 저는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동성 같은 경우 이제 한번 보시면은, 이제 S&P 나누기 M2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높을 때 결국 통화량 대비해서 고평가, 낮을 때 이제 통화량 대비해서 저평가를 나타내는 수치고요. 현재 닷컴버블 이후로 사상 최고치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는 구간이다. 통화량이 풀린 거 대비해서도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닷컴버블 이후로 나스닥도 이제 압도적인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구간까지 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코스피를 이제 M2로 나눈 지표도 사상 최고치까지는 아니지만 최근 기준으로 상당히 제일 높은 수준까지 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제 닷컴버블 이후로는 사상 최고치이기 때문에 저는 조심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ISM 이런 건 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월 한국 수출액 추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향후에도 양호하게 나올 것 같다라고는 판단이 됩니다만 이제 시가총액을 월 수출액이나 연 수출액으로 나누었을 때 원래 월로 봤을 때 한 36배 이 정도 되면 사실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고평가 갈 때까지 간 상황인데 이미 갈 때까지 간 상황을 넘었다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 이미 밸류에이션은 많이 와 있다 라고는 보여지고요. 이제 글로벌 GDP로 이제 시총들을 글로벌 GDP로 이제 나눈 수치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2008년도 금융위기나 이제 삼성전자 이제 많이 올랐을 때 2018년 고점들을 이미 다 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다라고 보여지고 S&P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닷컴버블을 이미 글로벌 GDP로는 넘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고평가인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 조금 약간 추이로 한번 살펴보면은 이 검은 색깔이 이제 50일이 아니라 200일 이동 평균 선인데요. 이제 2008년도 이후로부터 아직까지는 하이힐드 이 추세가 200일 이동 평균선까지는 넘지는 않아서 지금 당장 엄청나게 약세 추세가 확실하게 이어지고 있다라고는 말하긴 힘들겠지만 분명히 추세가 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건 맞고요. 좀 짧은 시계열로 50일 이동 평균선을 봤을 때는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크게 넘어갔던 게 지금 잠깐은 넘겼었지만 이렇게 크게 오랫동안 넘긴 적은 사실 7월 중순 이후로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지금 사실 증시가 빠지고 있죠. 충분히 주의를 해야 될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이힐드 스프레드 같은 경우는 결국 위험 선호 현상이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내는 지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0일 이동 평균선 비해서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밑에 있으면 위험 선호 구간, 이제 위에 있을 때는 위험 회피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이제 단기 추세로는 위험 회피 구간, 장기로도 이제 위험 회피 구간으로 점점 가고 있는 단계다 라고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트들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결국 이제 5파 고점을 저는 쳤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이제 일목균형표 일단 추세로 일단 먼저 봤을 때 일단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있고 9일 26일 후행 스팬 역전되어 있고 120일 이동평균선도 지금 속절 없이 그냥 힘없이 결국 그냥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반등은 있을 수 있겠으나 결국 더 하락을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국 이제 여기가 1월 고점이냐 이제 여기 6월 고점이냐에 따라서 고점을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 조금 다르고요. 왜냐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고점이 6월이거든요. 근데 이제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또 1월이 고점입니다. 그래서 결국 고점을 어디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사실 좀 밸류에이션이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좀 내려가는 이제 차트 모양이 달라지는데, 이게 만약 여기가 고점이라고 치면은 이미 이게 A, B, C 아니면 A거나 요게 A, B, C로 이런 식으로 A가 이제 B가 나오고 C가 나와서 정말 조정이 되게 지루하고 길고 하락폭도 꽤나 크게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냥 1월이 이제 여기가 6월이 고점이었다라고 치면은 이게 A, B, C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하락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엘리어트 파동 계산치로 한번 살펴봤을 때 사실 코스피보다는 코스피 200으로 보는 게 더 맞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선물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코스피가 좀 익숙하실 수 있으니까 이제 코스피로 사실 둘 다 이제 설명은 드리겠지만 사실 코스피 200으로 조금 보시는 거를 연습을 하는 거를 전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이제 나중에 이제 향후에는 결국 뭐 해지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선물 수급도 보고 할 때 결국 코스피 200을 보고 코스닥도 그냥 코스닥보다는 코스닥 150을 보는 게 더 맞기 때문에 조금 그렇다라고는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제 1월이 고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사실 그냥 C8로 봤을 때 한 2980 거의 한 3000까지 그냥 떨어지고 끝이 날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이게 A, B, C가 그냥 하나의 A파가 돼버리고 지그재그로 떨어지면 저는 한 2600까지 사실 문을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조정의 기간도 조금 더 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6월 고점으로 했을 때는 뭐 사실 내려가는 위치는 똑같습니다. 결국 여기도 이제 2600까지 구긴 하고요. 결국 조정의 기간이 이제 얼마나 더 기냐 짧냐의 문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1월 고점을 봤을 때가 오히려 A파가 되게 길게 지루하게 나왔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길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뭐 결국 저는 한 352 코스피 200도 한 352까지는 열어놔야 될 것 같고 가능성을 뭐 그냥 지그재그로 아마 떨어질 거거든요. 이게 떨어지는 게 이제 마지막 5파의 되돌림에 대해서는 지그재그로 떨어질 텐데 뭐 저 같은 경우에 뭐 이 정도 경우에 아이고 네 검은색으로 해서 이게 나오지가 않네요. 이게 색을 없애버려야지. 엑셀을 너무 많이 켜서 그런지 잘 안 뜨는데 뭐 이 정도 경우의 수로 결국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집니다. 근데 플랫이 나오면 안 되겠죠. 플랫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제외를 하면은 뭐 이 정도 이제 나오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지는데 뭐 여기까지 보다는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구간에서 아마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결국 그냥 움직임을 좀 그려본다면 뭐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똑같이 이제 아까랑 똑같은 얘기지만 여기가 이제 A, B, 그냥 C가 하나의 A파가 되고 큰 B가 나오고 큰 C가 또 나오는 시간도 되게 긴 파동이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그냥 이제 지금 내려가는 파동이 6월 고점이어서 여기가 이제 A판 이 정도까지 나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B파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C파가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 이제 좀 분봉으로 좀 살펴보면은 결국 그러면 만약에 이제 여기가 어딘가든 간에 이제 작은 C든 A든 결국 이제 한번 내려가는 파동이긴 할 거거든요. 근데 무조건 그게 5파로 이루어지긴 해야 됩니다. 지그재그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파동이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 좀 지저분해서 완벽하게 읽히진 않지만 그냥 지금 이게 A 이제 1파 아마도 이게 2파 지금이 아마 이게 3파고 뭐 4파가 뭐 지금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아마 1, 2, 3, 4, 5로 전 보여서 4가 이렇게 나왔다가 뭐 좀 더 빠졌다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4가 결국 나왔다가 근데 4라면은 이제 4가 이제 여기를 하회를 하면 안 되겠죠. 이 파동을 하회를 하면 안 될 텐데 이 파를 이제 넘지 않는 부분까지 반등을 했다가 이렇게 좀 빠지지 않을까. 다시 5로 나오고 그 다음에 4가 나오고 또 5로 한번 더 빠지지 않을까. 결국 그게 한 파동이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뭐 따라서 뭐 사실 계속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잠깐 반등을 했다가 전 더 빠진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또 올라갔다가 이렇게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이 정도까지. 이게 근데 시간이 얼마나 지연되느냐의 차이지 뭐 결국 한 360까지는 갈 확률이 좀 있다라고는 보기 때문에 뭐 조심을 하실 필요가 계속 있다라고 보여지고 뭐 특히나 이제 뭐 코스피 200으로 봤을 때 보시면 이제 구주봉 상으로 RSI 이미 70에서 하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초장기 추세 이미 지금 하락 진입을 하였고요. 볼린저 밴드를 계속 타고 가다가 이제 볼린저 밴드마저 이탈을 한 상황입니다. 추세는 뭐 상당히 안 좋다라고 보여질 수 있고 장기 추세도 뭐 3주봉으로 봤을 때도 전환선 하회, MACD, 매도 시그널, RSI 이제 과매수 구간에서 이제 조금 약간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매도 시그널 나오고 9일 후행 스팬까지 또 깨졌고 볼린저 밴드 타다가 이탈하다가 결국 이제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조심을 계속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주봉상으로는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26일 후행 스팬 뭐 파라블랙 다 역전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저는 중기적으로도 좀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하락을 하면서 결국 뭐 구름대까지 그냥 한 방에 깨버렸고요. 뭐 저한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는 뭐 구름대 안으로 뭐 재차 진입 시도는 가능하겠으나 뭐 결국 결과적으로 저는 더 빠진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120분봉으로 봤을 때도 이제 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보기에 따라서 그냥 1, 2, 3, 4, 5가 이제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가 1, 2, 3, 4, 3으로 이렇게 읽히긴 해서요. 근데 뭐 결국 2가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결국은 빠지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좀 계속해서 전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올라가는 기간이 길었던 것만큼 이제 올라간 폭도 컸었고 기간도 길었던 만큼 결국 하락하는 포족도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론 만든 이제 엘리어트 분 자체가 말한 게 있는데 되게 공감이 갔던 게 경기 침체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이제 디프레션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그냥 커렉션이라고 해서 그냥 조정만이 존재하는 거다라는 말이거든요. 그 말 자체가 그냥 의미가 올라간 만큼 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조정이 있는 거지 경기가 침체가 돼서 이제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제 사실 빛이 밝은 만큼 결국 그림자가 이제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다. 결국 조정이라는 게 그냥 그런 거지. 이게 그냥 경기 침체다라고 하기보다는 뭐 저도 이제 조정이라는 단어가 더 적합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전 더 맞지 않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결국 지금 조정기에 접어들었다. 그리고 그 조정기는 우리가 많이 올라갔던 만큼 오랜 시간이었던 것만큼 분명히 더 조정폭도 크고 길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뭐 생각이 되고요. 뭐 코스닥 150 같은 경우도 뭐 특별하게 차이는 없는데 뭐 여기는 이제 오히려 코스피 200하고는 다르게 아직까지 구름대는 이탈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오늘 사실 200일 이동평균에서 좀 지지를 보이나 했다가 결국 그냥 무너지면서 어제는 조금 약간 지지를 했었는데 무너지면서 결국 끝이 났고요. S&P 선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뭐 기준선 부근에서 조금 지지를 하고 조금 반등은 살짝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결국 여기도 뭐 저는 궁극적으로는 뭐 사실 빠질 것 같다라고 중기적으로는 좀 저도 빠질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여기도 사실 이제 26일 프랭스팬도 곧 역전될 수 있는 상황이고 기준선까지도 이제 하회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뭐 이건 저의 예측입니다만 볼리저 밴드 상당히 모여 있거든요. 이렇게 벌어지면서 전 이제 뭐 이제 S&P도 타고 내려가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뭐 거의 8월 17일 밤이었었나요? 한 이 정도 부근에 제가 일단 콜이 아니죠. 풋옵션 매수를 조금 이미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일단 나스닥도 이제 볼린저 밴드 벌어지면서 이미 지금 하회를 하고 있죠. 이렇게 조금 저는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나스닥 같은 경우 26일 프랭스팬도 역전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나스닥은 일단 52동 평균선에서 조금 지지는 보이고 있지만 뭐 결국에는 뭐 반등을 조금 하긴 하더라도 저는 빠지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고요. 뭐 여기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다 추세들이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구주봉도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빠지면은 이탈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3주봉은 이미 볼린저 밴드 타다가 이탈이 되었고 주봉으로 봤을 때도 이제 MACD나 RSI는 이미 다 매도 시그널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저는 좀 조심할 필요성이 뭐 다 있지 않나 라고 보여지고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이제 저가 뭐 하진 않지만 여기가 이제 1파, 2파, 3파 그 다음에 ABC로 4파 5파가 나와서 한 파동이 완성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A, B, C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3파든 C파든이 좀 나오지 않을까 라고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뭐 증시 오늘 급락을 하면서 당연히 뭐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17.8 정도 기록하면서 뭐 다 호전이 되었고요. 뭐 결국 좀 중기적인 추세로는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라델피아 뭐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 추세가 계속해서 안 좋죠. 26일 프랭스팬 뭐 다 기준선 전환선 역전이 된 상황에서 뭐 이제는 좀 추세가 꺾였다라고 보는 게 사실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본 쪽 같은 경우도 오늘 뭐 한 1% 하락을 하면서 뭐 계속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이제 여기도 가장 최악일 것 같은 점은 이제 볼륨점인데 이렇게 타고 가면서 내려가는 게 뭐 가장 최악일 것 같고요. 뭐 지금 추세는 여전히 안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지금 뭐 좀 많이 빠지다가 뭐 여전히 사실 많이 빠지고 있긴 한데
이제 뭐 52동평균선 부근까지 조금 되돌려 놓긴 했습니다만 뭐 사실 추세는 이제는 그냥 깨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워낙 뭐 대규모 하락이 있기 때문에 MAC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락이지 않을까 이제 추세적으로 여기도 생각이 됩니다. 뭐 그래서 여기도 좀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항생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추세가 상당히 안 좋죠. 뭐 다 역전이 되어 있고 뭐 다 역전이 된 상황이어서 여기도 좋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상해 종합 같은 경우는 뭐 기준선 위에는 있지만 뭐 나머지는 다 역전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여기도 추세는 좋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각권 같은 경우도 이제 기준선 이제 구름대까지 이탈을 하면서 뭐 다 역전돼 있어서 각권도 상당히 좋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뭐 구름대 처음 하락했기 때문에 조금 되돌렸다 이렇게 빠질 수도 있겠으나 뭐 사실 추세는 반등을 하더라도 뭐 좀 조심을 해야 되고 이렇게 그냥 매도 기회로 삼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달러 인덱스는 뭐 계속해서 이제 테이퍼링 이슈가 좀 이제 부각이 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추세는 이제 위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달러원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WTI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12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를 해버렸기 때문에 좀 하방으로 좀 보는 게 이제는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금 선물 같은 경우는 뭐 소폭 하락했습니다만 뭐 사실 금은 저는 테이퍼링이 가시화되면 가시화되고 실행되면 실행될수록 사실 더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빠졌다가 실질금리 0% 이제 되면 그 부근 될 때마다 이제 계속해서 좀 매수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국고채 10년물 같은 경우는 다 하회를 하고 있긴 하지만 볼륨자분들 좀 모여 있어서 저는 이제 위든 밑이든 튈 것 같은데 뭐 저는 좀 위로 이제 튀지 않을까 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뭐 추세상은 아직 밑에긴 하고요. 하방이긴 하고요. 미국 쪽도 뭐 사실 위든 밑이든 튈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여지는데, 뭐 일단 오늘은 하회하고 있지만 저는 좀 위로 가능성을 더 보고 있습니다. 26일 프랭스팬이 이제 호전이 되냐 마냐가, 아니면 이제 그냥 내려가면서 밑으로 깨버리느냐가 뭐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일단 개인적으로 저는 좀 위로 보고 있기는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오늘 키스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오늘 뭐 마이너스 6.4까지도 갔었고요. 한 마이너스 한 3.8%로 하락을 했습니다. 뭐 가장 큰 원인이라면 뭐 사실 거래량 자체가 없죠. 이게 거래량이 없다 보니까 뭐 오늘 뭐 많이 있어 봐야 이게 뭐 사실 6만 주면은 뭐 사실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정말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사실, 그리고 이제 아마 어제 들어왔던 분들이 좀 나간 사람도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 뭐 거래량이 없다 보니까 사실 위든 미치든 계속해서 지금 좀 왔다 갔다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나마 다행인 점 일단 구름대 아직은 아니고, 뭐 그게 이제 뭐 가장 좀 낫다라고 보여지지만은 일단 뭐 확실히 어제에 비해선 추세가 뭐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26일 프랭스팬도 재차 역전이 됐기 때문에 뭐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뭐 다만 뭐 저는 이제 뭐 일단 뭐 매도를 할 물량도 아니고, 뭐 저는 뭐 중기적으로 좀 사실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철근 업황 자체가 지금 워낙 좋기 때문에 뭐 중기적으로는 사실 그 업황에 따라서 이제 대주주들도 자사주 소각하고 결국 뭐 무상증자하고 이러면서 유통주식수 늘리면서 저는 좀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리고 이제 저야 뭐 사실 지금 코스피 선물이랑 뭐 코스닥 선물로 해지를 하고 있고, 뭐 거기다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풋옵션도 매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사실 저는 이제 지금 플러스거든요. 이제 사실 오히려 이제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식 대금 자체는 더 늘은 상황이어서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은 받고 있진 않기 때문에 그냥 뭐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현대해상 같은 경우도 오늘 뭐 크게 하락을 했죠. 뭐 그냥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4.8%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뭐 사실 이것도 뭐 사실 개인적으로 뭐 사실 설명이 안 되긴 하는데, 뭐 결국 그냥 추세가 지금 일단 다시 한번 일단 꺾이긴 했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그나마 다행인 건 26일 프랑스팬이 완벽하게는 역전되지 않았다 정도인데, 뭐 이것도 이제 내일이든 뭐 모레든 좀 추세를 더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여기 구름대를 결국 깨냐 마냐도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다만 뭐 사실 현대해상은 뭐 테이퍼링이 어떻게 보면 더 수혜주인데,
뭐 좀 이렇게 빠진 게 뭐 결국 뭐 요즘에 그 아파트 뭐 자동차 화재 난 거 뭐 그 부분의 영향인가라고도 생각을 해도 뭐 사실 워낙 대형사들한테 그 정도는 뭐 사실 실적에 큰 영향도 아니기는 한데 뭐 사실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중요한 건 뭐 이유가 없더라도 결국 추세가 안 좋으면은 뭐 좀 분명히 안 좋은 건 사실이고요. 일단 뭐 내일을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내일 모레 정도 이제 내일 결국 좀 추세를 금요일 날 좀 이건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뭐 다만 뭐 개인적으로 저는 장기 추세는 좋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파라볼릭도 매수 시그널 나오고 전환선 9일 후행 스팬 뭐 다 호전됐기 때문에 뭐 저는 뭐 단기적으로 뭐 조금 요 뭐 구름대 요 여기까지 이렇게 뭐 터치를 한다 하더라도 뭐 결국 터치 한번 하고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키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스코홀딩스는 현재 주가 한 2만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그래도 한 6만 8천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내재 가치는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란 색깔이 현대해상 주가인데요. 이제 연두 색깔이 현대해상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인데 오늘 떨어지면서 좀 올랐죠. 이제 사실 높을 때 이제 저평가, 낮을 때 고평가인데 지금 상당히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KT 같은 경우는 이제 KT도 오늘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한 3.2% 하락을 하면서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를 했고, 여기도 이제 그나마 다행인 건 26일 프랭스팬 역전이 되진 않았지만 확실히 일단 기준선을 하회를 했기 때문에 일단 과거 대비해선 추세가 안 좋아진 것 같긴 하고요. 뭐 다만 이제 절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 현재 주가 한 33,000원 되고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라고 했을 때 뭐 배당 수익률도 한 5.3%는 기대되고 뭐 내재 가치도 거의 한 10만 8천원까지는 갈 수 있는 회사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현재 이제 매도는 했지만 이제 뭐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종목들 설명드리면, 뭐 효성화학도 오늘 뭐 많이 하락을 했죠. 뭐 4.7% 정도. 뭐 사실 오늘 증시 하락폭에 비해서 이제 체감되는 하락폭은 조금 더 이제 컸던 것 같습니다. 좀 많이 하락을 했고요. 뭐 여전히 여기도 다 역전돼 있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더 추세는 안 좋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현재 주가 32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내재 가치는 거의 100만원 정도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일단 아직은 추세가 좋지가 않아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제일제당 같은 경우도 오늘 한 3% 정도 하락하면서 120 이동평균선까지 깨버렸기 때문에 26일 프랭스팬도 깨져버렸고요. 이제 더 하락 추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뭐 추세는 다 역전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제일제당 같은 경우 현재 주가 한 43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 라고 감안을 했을 때 한 64% 정도 상승 여력은 존재한다 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DADNC 같은 경우도 뭐 사실 추세가 계속해서 내려가면서 그냥 볼린저 밴드를 타고 쭉쭉쭉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뭐 다 역전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DLENC 같은 경우는 내재 가치 같은 경우 현재 주가 한 12만 8천원 정도 되고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우선주로 치면 거의 배당 수익률 거의 한 5, 6% 나와서 여기도 사실 배당 수익률은 상당히 좋다라고 보여지고 내재 가치도 거의 한 200%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다만 일단 추세가 안 좋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뭐 다 역전이 됐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은 하방 추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뭐 내재 가치 같은 경우에도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한 64%까지 그래도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GS 살펴보면은 이게 좀 종목이 많다 보니까 이제 잘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살펴보면은 GS 같은 경우도 오늘 뭐 많이 하락을 하면서 이제 200 이동평균선까지 깨버렸고요. 뭐 다 역전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차트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다만 뭐 내재 가치로 봤을 때 뭐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라고 이제 감안을 했을 때
뭐 그래도 한 160%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다라고 보여주고, 뭐 배당 수익률도 여기 지금 5.9% 정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사실 저평가는 되어 있다라고는 보여지지만 차트가 안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살펴볼 종목들 이제 LG화학, 포스코, 한국금융지주, 이제 테슬라 살펴보면은, 그리고 뭐 손해보험사 이제 좀 생보사 같이 되어 있는 것 중에서도 뭐 현대해상과 이제 DB손해보험 이 두 개가 가장 좋은 것 같고요. 뭐 추세는 DB손해보험이 더 좋기는 한데 뭐 내재가치 상으로는 현대해상이 조금 더 낫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 볼 종목들 좀 살펴보면은, LG화학 같은 경우 현재 주가 한 89만원 정도 되고, 이제 나머지 이제 내재가치 이 정도, 내재가치가 아니라 실적 추정지 이 정도 된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현재 주가 대비해서 한 마이너스 30% 정도 돼야 된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뭐 저는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상대가치 평가로 보더라도 주가가 이제 워낙 많이 뛰었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 자체가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거의 5% 정도 수준까지 낮아졌기 때문에 뭐 저는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은 들고요. 근데 다만 일단 뭐 추세 자체가 지금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뭐 다 호전되어 있고 구름대 밖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차트 상으로 봤을 때는 전혀 일단 아직까지는 문제는 없다라고는 보여지긴 합니다. 일단 뭐 차트는 지금 뭐 외국인 수급이 좋죠, 여기도. 그래서 뭐 차트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는 생각이 되고요. 다만 뭐 내재가치 측면에선 조금 약간 저는 부담은 있어 보인다, 뭐 요 정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한 81만원 정도 되고, 내재가치가 아니라 이제 실적 전망치가 이 정도 나온다 라고 감안을 했을 때 그래도 한 172% 정도 이제 상승 여력은 존재하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뭐 좀 이 정도면 그래도 밸류에이션 매력은 있는 구간이다 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차트 보시면은, 근데 뭐 다만 차트상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있고 볼린저 밴드 이렇게 벌어지면서 빠지고 있어서 뭐 이렇게 됐으면 더 빠질 확률이 높지 않나, 뭐 후행 스팬도 다 역전이 됐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하고요. 일단 뭐 추세가 좋지 않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좀 보유하신다고 해도 매도를 하고 뭐 좀 지켜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빠지면서 기대 수익률은 좀 꽤나 높아진 상황입니다. 뭐 과거 대비해서는 기대 수익률은 좀 그래도 매력이 있는 구간이다 라고는 보여지고요. 근데 다만 뭐 차트로 봤을 때 여기도 차트가 지금 상당히 안 좋죠. 지금 200일 이동 평균선까지도 역전이 되고 기준선 방향 자체도 지금 꺾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6일 프랭스팬도 다 역전이 되어 있고요. 저는 뭐 좀 추세상 좀 더 뒤늦게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조금 이제 바닥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수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테슬라 살펴보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뭐 차트가 뭐 지금 뭐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고요. 기준선 위에 있고 뭐 26일 프랭스팬도 호전돼 있기 때문에 뭐 나쁘진 않다라고는 봅니다. 근데 뭐 다만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저는 뭐 사실 차트가 이제 기준선이라도 깨지면 그냥 이제 바로 매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좀 늦게 매도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50일, 검은 색깔이 50일 이동평균선인데 50일 이동평균선을 종가 기준으로 좀 깨면 그때는 늦어도 매도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오늘 뭐 이제 거의 설명은 다 드린 것 같고요. 뭐 그래서 사실 뭐 요즘에 뭐 사실 신용잔고 이렇게 늘어나는 걸 봐도 그렇고, 신용잔고 보시면 신용잔고가 이렇게 역대급으로 계속 늘어나는 것을 봐도 그렇고, 이제 뭐 그냥 제가 뭐 자주 이제 얘기를 하지만은 이제 그런 심리가 있는 거죠.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이때부터 지금 계속 매수를 한 게 얼마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코스피로 봤을 때 현물로만 이제 마이너스 71조에서 지금 이제 47조까지 그렇으니까 118조라는 금액을 어떻게 보면은 거의 1년 8개월 동안 118조라는 금액을 뭐 어마어마한
금액을 정말 매수를 한 거거든요. 근데 뭐 당연히 이제 그렇게 매수를 할 수 있었던 이제 근거는 그냥 내려가도 올라가고 내려가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횡보를 해도 올라가고 또 횡보를 해도 올라가고 횡보를 해도 조정을 보여도 올라가고의 어떻게 보면 이제 경험적인 그런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뭐 그런 노하우 이제 약간 좀 체득이 되었다. 내려가서 사면은 올라가구나. 내려갈 때 이제 사면 올라가구나.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좀 학습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주식이 이제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뭐 당연히 이제 아까 이제 엘리어트 이제 커렉션 이제 조정에 대한 얘기처럼 뭐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이게 파동을 어떻게 세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결국 엘리어트 파동으로 봤을 때 1, 2, 3, 4, 5까지는 뭐 내려가도 올라가고 내려가도 올라가고가 얘기가 맞는데 여기 안에도 이제 1, 2, 3, 4 이렇게 작은 게 있겠죠. 이렇게 작은 1, 2, 3, 4, 5가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도 작은 1, 2, 3, 4, 5가 이렇게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뭐 내려가도 올라가고 내려가다 올라가고 내려가도 올라가고 이게 맞는데 결국 이 하락장에서는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척 했다가 또 내려가고 이게 A파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또 척 했다가 또다시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 이렇게 C파가 존재할 거기 때문에 뭐 저는 중기적으로 뭐 사실 이렇게 올라가는 파동이 보이더라도 그게 속임수고 결국 이제 주 추세가 내려가는 파동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라간 만큼 결국 꽤나 긴 시간 동안 내려갈 확률이 좀 지루하게 아니면 뭐 좀 가슴이 아프게 그렇게 내려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뭐 저 같은 경우에 최대한 안 내려갈 수 있고 추세가 상당히 그래도 구름대 위에 있고 기준선 위에 있으면 베스트고요. 적어도 일단 구름대 위에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 종목이 없다면 뭐 그냥 현금 보유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 뭐 가장 그냥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뭐 제가 하고 있는 포지션은 그냥 이제 현물 주식 추세가 그래도 괜찮고 향후에 이제 괜찮을 것 같은 주식을 매수하고 이제 선물로 이제 역으로 선물 매도를 하면서 시장 하락에 이제 조금 약간 대응을 하는 전략을 좀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결국 100% 해지를 했다고 치면은 결국 여기서 똑같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제 금액은 계속 유지가 될 것이고 내가 산 주식이 이 지수보다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보다 덜만 떨어지면은 여기서도 이제 수익이 알파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좀 선물 해지를 하는 걸 뭐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뭐 사실 일단 A파 바닥이 막 사실 엄청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되진 않고요. 뭐 많이 내려가면 한 2,900까지 좀 빠질 수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B 이렇게 C 이렇게 나오긴 할 텐데 이게 이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가 좀 관건이긴 하고 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좀 항상 조심하시길 추천을 드리고 과거랑 다르게 분명히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도 있고 지금 이제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면서 실질금리도 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과거랑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계절이 과거에는 봄이었다면 이제 겨울이 온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잊고 있었던 사실 이슈가 있죠. 아직까지 지금 테이퍼링처럼 이슈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 법인세 인상이라는 또 이슈가 사실 모두가 지금 잊고 있지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 또 아마 이것도 결국 하락 트리거로 나중에 작용할 것 같고 아직까지 그리고 이제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 이제 반독점 이슈도 끝나진 않았죠. 지금 계속해서 사실 미중무역 분쟁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소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많이 올라갔던 이유가 결국 돈을 많이 풀어서 그렇죠. 연방준비은행 이제 총 자산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이제 중앙은행들이 결국에 이 보시면은 뭐 다 총자산을 늘리면서 이제 한국 거였네요. 이제 미국 쪽 가면은 이 총자산 양적 완화의 영향이죠. 결국에 이제 지금 올라갔던 증시 자체는 양적 완화를 이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을 4조 달러가 넘죠. 4조 달러가 넘는 지금 어마어마한 양을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증시가 떠받쳐졌는데 결국 그 증시를 떠받쳐줬던 기둥 자체가 사라진다는 거거든요. 뭐 혹자는 이제 테이퍼링이 일단 지금 테이퍼링이라는 게 추가적으로 더 안 산다는 거지 이제 뭐 여기서 급격하게 지금 바로 줄인다는 건 아니잖아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올라갈 때 증시 이제 버팀목이 됐던 거거든요. 그 버팀목이 없으면은 결국 주식이라는 것은
아무도 안 산다. 그래서 더 사는 이제 이게 매수와 이제 매도의 압력인 거죠. 이게 매도의 압력이고 매수의 압력인데 결국 이게 더 안 산다는 게 이 매수의 압력이 이렇게 약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도의 힘의 균형이 유지가 되었다가 결국 한쪽으로 쏠리면 이게 결국 추세인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이제 여기 양쪽 하나의 힘으로 매수의 추세가 더 셌으니까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완만하게라마 이제 계속 올랐었는데 결국 이제 이 계속 사고 있던 이 돈이 없어지는 순간 이 힘이 약해지는 거죠. 매수의 힘이. 그때 이제 그냥 무너지는 거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결국 그냥 돌고 돌아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저는 좀 조심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계속해서 좀 단기 반등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때를 오히려 조금 매도 기회로 삼는 것을 추천을 드리면서 이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